자, 드디어 우리 전기력하고 전기장 파트에 왔어요. 전기력과 전기장. 자, 여기는요, 물리가 다 그런데 내용은 되게 쉬워요. 처음에 전기력 알고 전기력 공식 알면 되고, 두 번째 전기장 나오거든요. 전기장 공식 알고 전기력선 어떤 건지 알면 되고, 그다음 세 번째 뭐 정전기 유도 나오거든요. 그거는 여러분 정전기 유도는 아마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아마 했었을 거예요. 그럼 내용이 끝나요. 진짜. 그런데 여기는 문제가 수능으로 치면요, 과거 수능으로 치면 킬러 유형 문제가 세 문제가 수능에서 나오는데 전기력 파트에서 나왔었어요. 근데 그 전기력에서 나오는 그 킬러 유형 문제가 고정돼 있어. 그래서 그런 문제를 좀 연습하면 감이 좀 올 겁니다. 그래서 따로 프린트를 준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빨리 한번 나가보자. 전기력. 자, 전기력은요,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서로 상호작용하는 힘입니다. 예를 들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고 얘의 전하량 값을 Q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B의 전하량 값을 Q2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R이었을 때 서로 당기겠죠, 여러분들. 당길 겁니다. 그럼 이 힘을 전기력 혹은 쿨롱의 힘이라고 해요. 그래서 F는 K R 제곱에 Q1, Q2. 여러분들 아까 전에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도 K가 나왔잖아. 이건 용철 상수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탄성 계수입니다. 용철의 특징. 그러니까 즉 용철이 무슨 용철이 이건 그냥 계수값이기 때문에 상수값이기 때문에 쿨롱 상수라고 해서 몰라도 돼요. 자, 전기력은 뭐의 반비례합니까? 거리 제곱의 반비례하고요. 전하량의 곱의 비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얘들아, 이 힘을 F1이라고 하고 이 힘을 F2라고 하면 F1이 크겠니? F2가 크겠니? 이게 4Q라고 하고 이걸 전하량을 Q라고 하면 누가 더 크겠니? F1이 크겠니? F2가 크겠니? 같겠니? 빨리 같다라고 해줘. 우리 뭐 배웠어? 작용, 반작용. 이게 제일 중요해. 킬러 유형 문제를 풀 때는 얘하고 얘가 뭐라고? 작용, 반작용으로 같다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같은 게 중요한지는 잠시 후에 우리가 예제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예제를 통해서. 그럼 전기력은 끝났어. 이 공식만 알면 돼. 아, 거리 제곱의 반비례하고 전하량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된다? 전기력 커진다. 그래서 문제 유형은 나중에 지금 프린트해서 선생님이 바로 말씀드릴 거예요. 근데 이건 알아야 돼. 전하량 보존의 공식. 이게 뭐냐? 전하끼리 접촉할 때. 예를 들면 얘들아, 플러스 4Q인 전하와 플러스 2Q인 전하가 있었어. A, B가. 둘이 접촉할 거야. 접촉한다면 뛸 거야. 그럼 전하량이 처음에 합한기 몇이야? 6Q지 얘들아. 그럼 띄우면 어떻게 돼? 6Q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몇 Q가 되겠어? 3Q가 되는 거야. 이해가지? 그러면 이거 얘들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이거 플러스 4Q고 마이너스 2Q야. 접촉하면 띄면 몇 Q가 되는 거야? 플러스 1Q가 되는 거야. 그거만 기억해줘. 딴 거 다 필요 없고 이거하고 뭐? 작용 반작용.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들어보는 전기장이 나와요. 전기장. 자, 물리에서 장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힘이 존재하는 구간이에요. 중력장은 중력이 존재하는 구간, 자기장은 자기력이 존재하는 구간, 전기장은 전기력이 존재하는 구간. 그래서 이 전기장이 얘들아, 전기장이 눈에 안 보이니까 전기장을 표시할 때 뭐로 표시해 주냐? 전기력선으로 표현해 줍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공식은요. 전기력선은 잠시 후에 이제 말씀드릴 거고요. 여기서 나오는 공식은 이거야. 처음 보는 거. 전기장의 세기입니다.
전기장이 얼마나 쓰냐? 이거는요 의미가 뭐냐면 얘들아 1쿨롱 그러니까 전하량이라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전하량이죠. 전하량의 전기를 띈 양 얘기하는 거야. 단위가 쿨롱이 아니라 단위가 쿨롱. 그럼 전기장의 세기는 뭐냐면 플러스 1쿨롱 1쿨롱이 받는 전기력의 크기야. 그래서 전기장의 세기는 2인데 단위 전하가 받는 전기력이 크기 때문에 2는 Q분의 F입니다. 전하량분의 전기력. 이렇게 돼요. 그러면 봐봐. 이게 전기력이니까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Q 하나가 없어지겠지 얘들아. 이게 R 제곱에 K Q1 Q2 값이니까 여기 Q가 하나가 있으니까 이게 Q1이라고 하면 Q1이 없어질 거고 이게 Q2라고 하면 Q2가 없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공식이 K R 제곱에 Q가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전기장의 색이나 전기력이나 벡터 값이 자 기억하자. 우리가 첫째 시간에 뭐 했었냐면 벡터의 합성했었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두 개의 벡터가 같은 방향이면 더해주면 되고 반대 방향은 빼줬잖아 얘들아. 이렇게 벡터가 있을 때 어떻게 해줬어? 평행사변형법을 했었지. 기억나지? 그러니까 전기력도 마찬가지고 전기장도 마찬가지고 벡터의 합성이야. 그러니까 전기력이나 전기장이 두 개가 있으면 벡터 합성을 해주는 거야. 알았니 얘들아?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플러스 2쿨롱 있어. 플러스 2쿨롱 있어. 이렇게 있어. 근데 여기 플러스가 있어. 거리가 R로 갈게. 근데 뭐 얘기했어? 이 전기장이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니까 전기력선으로 표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력선으로 뭘 표현해주는 거냐? 전기장의 방향과 전기장의 세기를 표현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처음 여러분들이 전기장을 봤지만 옛날에 그 고등학교 1학년 때 자기장 나오네. 전류에 의한 자기장 통합하게 나왔나? 나왔지? 그거랑 똑같아 얘들아. 자기장이 밀집될수록 자기장이 세거든? 이것도 마찬가지야. 전기력선이 밀집될수록 전기장의 세기가 센 거야. 오케이? 그리고 전기장의 방향은 뭐냐면 플러스 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이야. 전기장이 약속을 한 게 뭐예요? 플러스 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방향. 요거 말고 이거부터 할까? 플러스 전하가 있어. 이렇게 플러스 전하가 있어. 그러면 A점, B점, C점, D점이 있다고 치자. 여기 플러스 입자가 있고 플러스 입자가 있고 플러스 입자가 있고 플러스 입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 전기력을 플러스니까 청력, 플러스니까 청력, 플러스니까 청력 이렇게 되겠지 얘들아. 플러스 입자에서는 전기력선을 나가는 방향으로 그려주면 되는 거야. 나가는 방향 이렇게. 오케이? 그런데 봐봐. 여기가 A점이고 여기가 B점이면 어디가 전기력선의 밀집도가 더 세겠어요? 전기력의 밀집도가 여기가 더 밀하지 얘들아. 여기가 전기장의 세기가 센 거야. 여기는 전기장의 세기가 약한 거야. 알았니 얘들아? 이해가? 그럼 얘들아 전기장이 만약에 이렇게 전기력선이 이렇게 그려졌어. 자 플러스 마이너스야. 이 점에서 플러스 입자가 있으면 얘랑 청력 얘랑 일력이니까 이쪽 방향이겠지. 자 이렇게 그릴 수 있어. 이렇게 그려진단 말이야. 이렇게 됐을 때 질문 A점이 있고요 B점이 있습니다. 전기장의 세기가 어디가 더 세요?
A점, B점. 이게 평행해. 그럼 밀집도가 어때? 같이 플러스랑 가깝다고 여기가 전기의 세기가 쓴 게 아니야, 얘들아. 밀집도 가지고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건 뭐야? 이렇게 나오는 균일한 전기장이야. 왜 균일한 전기장을 언급을 하냐면, 균일한 전기장이란 얘기는 봐봐, 전기장의 세기가 일정해. 요거를 이렇게 바꾸자. F는 Q이고 A점이나 B점이나 전기장의 세기가 동일해. 근데 전하가 운동을 할 때 전하량도 동일해. 그러면 A점, B점에서 플러스 전하가 받는 전기력의 크기도 같아야 되지.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운동하는 동안 힘이 일정하니까 가속도도 일정한 이런 문제에서는 등가속도 운동이 또 나와요. 등가속도 운동 언제 했어? 첫 번째 시간에 했나? 두 번째 시간에 했지. 등가속도 운동. 그거 VT 그래프 그리고 그 등가속도 공식 3개 사용하는 거 있지. V는 V0 플러스 AT 이런 거 했었잖아. 그게 여기서도 나와, 얘들아. 아니? 어디에서만? 여기에서. 여기는 무슨 운동하는 거니까? 등가속도 운동하는 거. 근데 얘는 아니야. 얘는 아니야.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플러스 입자를 여기다 놔뒀어, 얘들아. 그래서 얘가 이쪽 방향으로 운동을 해. 이쪽 방향으로 운동을 해. 얘는 속도가 빨라져, 느려져. 일로 가면 갈수록 전기장의 세기가 약하니까 받는 힘의 크기가 줄어들지. 힘의 크기가 줄어들어. 그러면 속력은 증가해, 감소해? 증가. 왜 증가해? 운동 방향 쪽으로 힘을 계속 받으니까. 그런데 힘이 점점 줄어들지. 그러면 가속도가 줄어드는 거야. 속도 증가, 가속도 감소. 속도 증가, 가속도 일정. 그럼 여기는 등가속도 운동이 아니다는 얘기야. 왜 그런지 알죠? 전기의 세기가 여기는 세니까 힘 커. 여기 전기의 세기가 약하니까 힘 약해. 힘은 줄어들 때 그러면 가속도는 줄어들고 속도는 빨라지고. 오케이? 이해가니? 됐어. 자, 그러면 이 여러 가지 전기력선 이거 무조건 시험 문제 나와요. 전기력선 그리는 거. 자, 지금 플러스 전하 하나만 있을 때 이렇게 그렸어. 그 책 찾아보면 나올 거야. 자, 몇 개는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게 왜 나오는지 이제 말씀드릴게요. 봐봐. 마이너스 입자만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되겠지, 얘들아? 그리고 이번에는 플러스 입자하고 마이너스 입자가 같이 있어. 근데 봐봐. 얘의 전하량하고 얘의 전하량의 크기가 같아. 그러면 플러스에서는 얘하고 얘가 청력이고 얘하고 얘가 인력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자, 전기력선은요 플러스 입자에서 나와서 마이너스 입자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질문. 이거 이렇게 그리는 거 중요한데, 그러니까 처음인 애들은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주면 돼. 봐. 플러스 Q, 마이너스 Q 이렇게 하면 플러스 Q에서 나오고 마이너스 Q에서 들어가. 근데 얘들아 봐봐. 잘 들어봐. 이 전하량이 크면 클수록 전기력선이 많아져야 돼. 얘가 1인데 나가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개지. 얘가 1이면 들어오는 것도 8개의 선이 돼야 된다고. 근데 얘가 플러스 1이 8개가 나가면 여기 마이너스 2가 있다고 쳐봐. 그럼 여기 16개가 들어와야 돼. 이해가요? 그래서 이거를 단일 폐곡선으로 그려줘야 돼. 이걸 연결하면 돼요. 처음이면 이렇게 연결하면 돼요. 그럼 선생님,
여기는요. 여기는 그냥 이렇게 그려줘. 이렇게 그려주면 돼. 오케이? 네. 지금 전화량이 같아요. 시험 문제 여기 잘 나옵니다. 전화량이 같을 때 2점, A점. 여기서 여기까지 거의 같은 점. 이 중요 세컨 포인트. 조금 이따 얘기할 거예요. 거리 같은 지점. 얘들아, 한 점에서 전기장의 방향은 뭐냐면 접선 방향이야. 여기서 전기장의 방향은 접선 방향. 여기서 전기장의 방향은 접선 방향. 여기서 전기장의 방향은 접선 방향이 됩니다. 접선 방향. 이게 왜 중요하냐? 보세요. 이런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 봐봐요. A하고 B하고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몰라.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는데 누가 전하량이 큰지도 모르는데 이 점에서 전기장의 방향이 완벽하게 마이너스 X 방향이래. 마이너스 X 방향이래. 그러면 이게 전기장의 방향이야. 자, 그러면 빨간 것이 이 벡터하고 이 벡터가 합쳐진 거야. 뭔 말인지 알겠냐, 얘들아? 그러면 A에 의한 전기장은 마이너스가 돼야 되고 B에 의한 이게 A에 의한 전기장, 이거는 B에 의한 전기장이 돼야 돼. 그래서 이게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럼 이 벡터의 길이는 어떻게 준다? K 전기장의 세기는 어떻게 썼어? 전기장의 세기는 Q분의 F하고 또 뭐 있었어? KR 제곱에 Q 있었지, 얘들아. 거리가 같으니까 얘가 완벽하게 마이너스 X 방향이 나오려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길이가 같아야 돼. 그럼 얘하고 얘가 전하량이 같아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거리가 같은 집에서 완벽하게 마이너스 X 방향이다. 그럼 전하량이 같은 거야.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 여기 거리가 같은 지점에서 전기장의 방향이 완벽하게 마이너스 X 방향이 아니라 이번에 플러스 X 방향이 이렇게 이렇게 이쪽으로 됐어. 이쪽으로. 요거랑 똑같이 할까? 이쪽으로 하자. 이쪽으로 됐어. 아이씨. 약간 틀어졌어요. 그러면 이거는 얘하고 얘가 전하량이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야. 봐봐, 여기서 할게. 이 느낌 알아야 돼. 봐봐. A하고 B하고 길이가 완벽하게 같지 않고 A가 더 길다고 쳐봐. 얘가 전하량이 커서. 그러면 벡터 합성이 이쪽으로 기울어지겠지, 얘들아. 오케이? 근데 얘는 어떻게 돼? 위쪽으로 약간 기울어졌지. 그 얘기인 즉슨 뭘 얘기하는 거야? B가 더 긴 거야. 이건 짧고. 그러면 합하면 이쪽 방향이 되는 거야. 그럼 전하량이 얘가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같은 거리로 문제가 잘 나와. 전기장의 방향 주어지고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혹은 누가 전하량이 A, B가 큰지를 많이 물어봐요. 이해 갔어요? 넘어갈게요, 그거. 그럼 두 번째. 이거 이렇게 해볼까? 플러스 Q하고 이번에 플러스 Q야. 전하량이 같아. 그럼 어떻게 되냐? 둘이 인력이야, 청력이야, 얘들아? 청력이지? 그러면 전기력성 어떻게 해주냐? 나가게 이렇게 그려줘. 얘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7개 또 그려줘야 되겠지. 전하량 같은 거. 청력이니까 어떻게 해줘? 밀리게 이렇게 그려줘야 돼. 밀리게. 이런 식으로. 문제 어떻게 나와? 이거 지우고 얘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누가 전하량이 크냐 하면
전기력선 나오는 숫자가 같으니까 전하량 같은 거고 나가고 있으니까 둘 다 플러스라는 거 알 수가 있는 거죠, 얘들아. 이해가지? 그럼 이게 얘들아 마이너스 Q 하면 어떻게 돼? 화살표만 바꿔주면 되겠지? 마이너스 Q 하면. 그럼 이거는 이제 안 그릴게, 얘들아. 그럼 이제 전하량이 다를 때를 한번 그려보자고. 전하량이 다를 때. 이거 전하량이 같았죠, 여러분들? 이거 같았죠? 봐봐. 플러스 2Q 마이너스 1Q야.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1Q에서 하나, 둘, 셋, 네 개 그렸어. 그럼 여기서 몇 개 그려줘야 돼, 얘들아? 나가게 8개 그려줘야 되겠지? 이렇게 8개 그려줘야 되겠지, 얘들아? 그럼 어떻게 해줘? 연결해줘. 이렇게 돼. 근데 얘네 지금 어떻게 돼? 여기 들어가는 게 안 맞잖아. 그냥 이쪽으로 기울기가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야. 기울어지게. 어떤 식인지 알겠어요, 얘들아? 그리고 여기 이게 플러스 Q가 아니라 이제 플러스 2Q야.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돼? 지금 있는 거보다 선 더 그려주면 돼. 전하량에 맞춰서. 아시겠어요? 물론 이게 완벽하게 여기서 대칭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약간 오른쪽으로 더 기울어지겠지만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이거는 전하량이 같을 때는 같은 지점에서 여기 아무것도 없어야 돼.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고. 근데 플러스 2Q, 플러스 1Q가 되면 얘가 약간 오른쪽으로 간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이게 눈에 익어야 돼. 왜? 문제에서 이게 안 나오고 얘가 플러스 몇인지 전하량의 비율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니까. 눈에 익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전기력선 문제예요. 그 다음 정전기 유도가 있어요. 마찰 전기 같은 거는 하나도 안 어려워. 너희 어렸을 때 배운 거기 때문에 어렵지 않기 때문에 마찰 전기 뭔지 알지, 얘들아? 털 가죽하고 막 유리 같은 거, 명주 같은 거 비비면 서로 인력이 되는 거 그런 거 알지, 얘들아? 마찰이 생기는 거 그런 거는 이제 학교 시험 문제 나오지 않아서요. 이건 나와. 정전기. 그리고 정전기 유도에서 나오는 적지간이 있어요. 이 두 개는 좀 중요하니까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 정전기 유도는요, 정지된 전기를 유도한다는 뜻이에요. 정지된 전기를 유도. 얘들아, 도체와 부도체 들어보셨죠? 부도체를 절연체라고 합니다. 도체와 부도체는 뭐가 틀리냐면, 도체는 자유전자가 있고요. 부도체는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전자가 있는 게 아니라 원자 핵에 속박되어 있는 전자가 있는 거예요. 왜? 원자는 원자 플러스를 갖고 있는 원자 핵에 거기를 돌고 있는 전자가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력에 의해서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근데 도체는 이 전자가 외출이 가능해. 자유롭게. 근데 부도체는 못 떠나. 얘하고 얘가 서로 인력 때문에 속박되어 있는 거야. 그게 부도체. 오케이? 그럼 도체일 때 정전기 유도하고 부도체일 때 정전기 유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아셔야 돼요. 보세요. 정전기 유도. 도체. 플러스의 양과 마이너스의 양이 같습니다. 근데 이 전자가 무슨 전자야? 자유전자야. 자유전자. 근데 여기에 플러스로 되어 있는 애를 가까이 했어. 자, 원자 핵은요, 무겁기 때문에 안 움직입니다. 가벼운 뭐만 움직인다? 전자만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는 청력에 의해서 밀리는 게 아니라 플러스는 가만히 있어, 무거워서. 마이너스는 어떻게 돼? 끌려오는 거야. 이렇게.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로 대전돼서 정지하고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가 상대적으로 없으니까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으니까 정전기 유도라고 해주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얘하고 얘는 무조건 무슨 역이 돼요? 인력. 인력이 되겠지 얘들아. 아! 부도체. 부도체는 좀 틀려요. 플러스 원자 핵에 마이너스 전자가 속박되어 있습니다. 속박되어 있어요. 이렇게. 오케이? 여기 가까이 플러스 대전체를 가까이 했어요. 접촉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접촉이 아니에요. 접촉은 이렇게 돼야 돼요. 만약에 중성이, 이거 다 원래 처음에 중성이잖아. 중성이면 여기에 플러스 2쿨럼을 접촉시키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1쿨럼, 플러스 1쿨럼 되는 거야. 청력에 청력. 접촉하면. 플러스 1쿨럼, 플러스 1쿨럼 되니까. 알았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가까이 되는 거야. 그럼 정전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마이너스가 이쪽을 쳐다봐. 오케이? 쳐다보는 거야. 그러면 이것도 봐봐. 얘하고 얘는 인력이야, 청력이야. 이것도 인력이야. 알았니 얘들아? 부채나 부도체나 똑같아. 가까이 하면 저렇게 인력이 나타나는 거야. 중성인 애들한테 해주면. 아셨죠? 그러면 여러분들 접지가 뭘까요? 접지는 뭐냐면 선생님 그 군대에서 얘들아 군기교육대를 10일 동안 다녔어요. 이것 때문에 군기교육대가 뭔지 아니? 군기가 약한 애들이 감옥 비슷한 데 가는 걸 이제 군기교육대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되냐면 접지는 보통 되게 비싼 전자제품에 과전류가 흘렀을 때 그게 안쪽이 다 타거든 얘들아. 그래서 비싼 전자제품은 대부분 접지를 해요. 그래서 선생님 군대에 있을 때 우리 그 전화 그 전쟁 나면 핸드폰으로 전화하는 게 아니라 군전화가 있어. 군전화. 그래서 노안대 차량이라고 10억이 넘는 차량이 있어. 10억이 넘는 차량이 있는데 굉장히 오래전에 얘가 번개를 맞으면 어떻게 되냐, 이 안쪽에 이 전자제품이 다 망가지니까 선생님의 역할은 뭐냐면 얘가 전쟁이 나면 주차를 하면 훈련 나가서 여기에다가 선을 따로 빼서 쇠봉 있지? 쇠봉을 땅에 박는 거야. 쇠봉이 거의 선생님 키만 하거든? 그거를 한 2m 조금 안 되는 거를 내가 한 1m 한 30cm, 40cm를 파서 쇠봉을 박아야 돼. 그러면 얘 봐봐. 얘가 어마어마한 땅이 중성이에요. 중성이에요. 근데 여기 번개를 맞으면 전하들이 오지 얘들아. 이게 기계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 과전류가 흘러서 탈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전자들이 이쪽으로 빠져나가 얘들아. 그럼 여기에는 과전류가 안 흘러서 이런 게 접지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접지하면 무슨 생각해야 되냐면 중성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뭘 만들어준다고요? 중성을. 지면과 연결해가지고 중성을 만들어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나는 군대에서 역할이 뭐냐면 훈련 나가서 이거 주차를 하면 땅을 1m 한 20cm, 30cm를 판 다음에 이 쇠봉을 박은 다음에 여기다가 접지선을 연결하는 역할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를 주차하면 20분 안에 해야 돼. 차를 들고. 근데 이제 거의 제대하기 한 달 전이어서 훈련을 나갔는데 여기에 땅을 파보니까 어마어마한 바위가 있는 거야. 돌이 삽으로 못 팔 바위가. 군대에서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파야 돼 얘들아. 근데 이게 삽하고 톱만 있었거든 내가. 곡괭이가 없어서. 그래가지고 이게 2m면 한 80cm로 이걸 톱으로 잘랐어. 그리고 이제 살짝 세워놨단 말이야. 이게 안 파지니까. 그럼 밖에서 보면 어떻게 돼? 접지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한 20cm 이렇게 박아놓고. 근데 그날
비가 와서 번개를 맞았어요. 이게 다 타버린 거야. 우리 대대장이 오더니 야 진원이 접지 안 했어. 그래서 이게 이 쇠봉을 발로 툭 차는데 뿅 하고 나잖아. 이게 뭐야 그러는 거지. 실제 있었던데. 이게 뭐야 그러는 거지. 사실은 여기 돌이 발로 있어가지고 여기를 봐서 여기를 봐서 그래서 감옥 비슷한 데 간 거야. 실제 군대를 10일을 늦게 제대했어. 다 타고 가가지고 적진 중요한 겁니다. 적진이 뭐라고요? 중성을 만들어 준 겁니다. 진짜 우리 대대장 표정이 아직도 기억이 나. 야 이거 왜 쇠공 안 박혀있어? 이거 툭 치는데 이게 평 이렇게 날아가는 그 모습이 기가 막혔습니다. 그때. 자 그러면 접지가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 번개도 좀 말씀드릴게요. 번개가 비가 올 때 치잖아 얘들아. 이것도 이제 정정기 유도현상인데 구름이 생성이 될 때 상승기류에 되는 거 들어갔냐 얘들아? 상승기류에 돼. 그러면 이게 마찰 전기 때문에 구름에 이게 지표면 이게 음전하고 양전하고 이렇게 나눠져요. 마찰 전기 때문에 막 올라가죠. 그러면 지표면이 뭐로 정정기 유도가 되냐? 플러스로 정정기 유도가 되는 거야 얘들아. 지표면이 플러스가 되는 거야. 구름 밑에 부분이 마이너스가 돼서 얘들아 전기가 흐를 때는 플러스가 움직인다 그래서 마이너스가 움직인다 그랬어. 아까 전에 뭐가 움직여? 마이너스가 움직이지 얘들아.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마이너스 전하들이 지표면에 꽂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으면 번개 이렇게 쳐요. 다행히 이렇게 쳐가지고 되는 거야. 피레침이라고 들어봤어요, 얘들아? 피레침? 피레침이 뭐냐면 번개 맞으면 아프니까, 번개 맞으면 큰일 나니까 얘보다 정정규도가 더 잘 되는 쇠 같은 거를 여기다 꽂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가 막 이렇게 치지 여기다 꽂는 거야, 번개를. 이런 걸 피레침이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구름의 아래쪽이 마이너스고 접지는 중성을 만들어준다. 근데 이게 실전에서 어디서 나오냐면 되게 어려웠을 때 배웠던 검정기에서 나와요. 자, 검정기는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한 번에 까먹으면 나중에 헷갈릴 수가 있으니 검정기는 뭐냐면 전기를 띄는지 안 띄는지 검사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검정기 금속판 이거 본 적 있지 얘들아? 금속파, 얇은 금속파. 중성은 이렇게 되는 거야. 중성은 플러스의 양과 마이너스 양이 같은 걸 이제 중성인 검정기라고 합니다. 이렇게. 근데 얘가 만약에 플러스 대전체야. 그러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들만 움직여서 여기로 전자가 오겠지.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로 대전되고 여기는 플러스로 전자가 없어지니까 플러스로 대전되니까 벌어지겠지 얘들아. 플러스가 되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여기 플러스. 오케이? 그럼 여기 얘들아 마이너스가 오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 중성인 애들이 마이너스가 청력에서 몰려서 여기는 마이너스가 더 많아지겠지. 그럼 벌어지겠지 얘들아. 그럼 전기를 띄었는지 안 띄었는지는 얘가 벌어지면 중성인 애한테 가까이 됐을 때 얘가 벌어지면 무조건 전기를 띈 물체가 되는 거겠지 얘들아. 근데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무슨 짓을 하냐면 이 검정기를 처음부터 플러스로 대전을 시키거나 혹은 또 검정기가 처음부터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야. 혹은 마이너스로 대전을 시킵니다. 이런 그림이 나와. 하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게
이렇게 그려져도 마이너스의 양이 적은 거야 상대적으로. 오케이? 여긴 뭐야? 상대적으로 플러스 양이 적은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처음부터 벌어져 있단 말이야. 근데 얘한테 벌어져 있는 애한테 내가 마이너스를 가까이 했어. 플러스로 대전되어 있는 검정계. 그럼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는 어때? 청력이니까 여기 조금 있던 전자마자 밑으로 가겠지. 이렇게. 그럼 여기 플러스가 강해져, 플러스가 약해져. 약해지니까 오므라드는 거야. 오케이? 근데 얘가 플러스를 가까이 되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 기존에 적게 있던 애들이 다 얼로 올라와? 일로 오니까 여기가 플러스가 더 강해져서 청력이 더 세져서 벌어진 상태에서 더 벌어지는 거야. 그럼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알겠지?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여기 뭐 가까이 됐어. 근데 얘가 벌어진 상태에서 더 벌어졌어. 그럼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이거 곤란하네요. 지금 여기 마이너스에서 벌어졌는데 더 벌어진다는 얘기 마이너스가 더 세졌다는 얘기 아니야? 여기는 마이너스가 내려왔다는 얘기 아니야? 그럼 이거 마이너스라는 얘기 아니야 얘들아? 빨리빨리 넘어갈게 이거. 그러면 접지가 언제 나오느냐? 이거를 대전시킬 때 나와요. 대전. 중성인 검정기를 플러스나 마이너스로 대전시킬 때 뭐가 되는 거야? 접지가 나옵니다. 자 보세요. 중성인 검정기가 이렇게 있었어. 플러스 양하고 마이너스 양이 같아요. 중성이죠 여러분들. 여기에 플러스를 가까이 될까? 플러스를 가까이 되자. 이거만 잘 알면 돼. 그러면 일단 얘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가 올라오겠지. 그래서 마이너스가 여기 되게 많을 거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4개 올라가겠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어떻게 되겠어? 벌어지겠지 이렇게. 그죠? 잘 봐. 이때 손가락을 여기다가 접촉을 시킵니다. 손가락. 이 손가락은 뭐가 되느냐? 지면과 이 검정기의 접지선이 되는 거야. 접지선이. 오케이? 그래서 손가락은 뭘 만들어준다고요? 중성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중성을. 근데 여기가 중성이 되는 게 아니야. 여기가 중성이 돼요. 왜 여기가 중성이 되느냐? 여기는 이놈의 전기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중성이 안 돼요. 얘는 멀리 있지. 그렇기 때문에 얘가 중성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 지금 현재 플러스가 많지. 그러니까 전자가 손가락을 통해서 여기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손가락을 접촉시키면 어떻게 돼? 벌어졌던 게 오므라듭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를 동시에 치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중성인 애한테 전자가 들어왔으니까 전체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가 되는 거라고. 얘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라고. 문제. 전기줄에 첨새 같은 게, 새 같은 게. 다리가 늘겠네. 똑똑하네. 물리잖아. 생물 시간이 올 거야. 얘가 왜 통구이가 왜 안 돼? 얘들아, 봐. 내가 전기줄을 이렇게 잡았어. 통구이가 가끔 되는 애들도 있는데 웬만하면 안 돼. 얘들아. 전기줄. 감전이 왜 안 돼? 이름은 감전돼. 뭔 말인지 알지? 접지선이 돼서. 그렇다고 이제 위험하게 전기줄 잡지 말고 점프해서 치면 웬만하면 감전해서 안 죽어. 근데 죽을 수도 있는데 그러지 말고 알지? 그런 거 있잖아. 애들이 전기 코드에 젓가락 2개 하고 그러면 안 되지. 그거 알지? 접지선 이렇게 쭉. 근데 점프를 하면서 이렇게 잘 안 죽을 수도 있는데 죽을 수도 있으니까.
자, 이제 영어는 다 끝났거든요. 10분이 남았어. 이 중요한 게 뭐야? 우린 테스트도 봐야 되고 하는데 문제풀이 유형을 안 알려주면 또 테스트도 봐봐야 돼. 봐봐. 선생님이 얘기를 예제 1번 같은 경우에는 공식만 알면 되니까 패스할 거야. 패스. 예제 2번 봐봐. 예제 2번도 안 어려워. 준비해. 그냥 예제 2번 봐봐. 예제 2번이 대표 유형이 뭐냐면 분명 이렇게 나올 거거든. 시험 문제. 자, 봐봐. 이게 플러스야. 그리고 이것도 플러스야. 그럼 서로 청력이니까 이렇게 벌어지겠지. 지금 예제 2번은 인력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걸로 설명해 줄게. 자, F1, F2 중에서 누가 더 큰 거야? Q1, 세타 1보다 세타 2가 커. F1이 큰 거야, F2가 큰 거야? 빨리 얘기해. 똑같아. 작용반작용. 이런 거에 엮이면 안 되는 거야. 각도 가지고. 왜? 작용반작용. 그럼 왜 조금 가서? 무거우니까. 얘는 가벼우니까. 이렇게 된 거야. 속지 마. 중요한 게 뭐라고요? 전기력에서 작용반작용이야. 오케이? 두 번째. 자, 작용반작용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어떤 게 나오냐? 반드시 입자 3개가 나옵니다. 이게 나와요. 경우의 수 문제가 나와요. 여러분들 봐봐. 예를 들면 이게 A 플러스 쉬운 것부터 할까? 이게 뭔지 몰라.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몰라. 오케이? 그러면 봐봐. A는 B한테도 전기력을 받고 C한테도 전기력을 받겠지. 그치? 근데 이 전기력의 합력이 이쪽으로 10N이래. 예를 들면 오케이? 근데 B는 A한테 받는 전기력과 C한테 받는 전기력의 방향이 이쪽으로 15N이래. 오케이? 이거는 BC한테 받는 힘, 이거는 AC한테 받는 합력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봐봐. C는요, AB한테 받는 전기력의 합력은요, 무조건 이쪽으로 5N이 돼야 돼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왜요? 작용 반작용은 하나로 봤을 땐 내력이기 때문에 합하면 무조건 뭐가 몇이 돼야 돼요? 0이 돼야 돼요. 알았어? 얘가 얘한테 총력, 얘가 얘한테 뭐 인력인지 총력인지 모르지만 합쳐서 10이야 왼쪽으로. 그러면 얘가 얘한테 총력, 얘한테 인력인지 총력인지도 몰라요. 이게 합쳐서 15야. 그러면 합치면 오른쪽으로 몇이야? 5지? 그럼 얘도 합쳐서 왼쪽으로 5가 돼야지만 합해서 몇 나오는 거야? 0 되는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해요. 즉 프린트에서 이제 4번 문제 봐봐. 그림은 점전화 A, B, C를 각각 X는 0, D, ED에 고정시켰다. BC의 전하량은 플러스 F0로 갖고 Q0로 갖고 AC가 B에 작용하는 전기력의 방향과 BC가 전기력의 방향이 C에 작용하는 전기력 방향이 둘 다 B 오른쪽으로 F, C 오른쪽으로 F지 얘들아. 그럼 A는 BC한테 받는 전기력 방향이 무조건 어떻게 돼야 돼? BC한테 받는 전기력의 방향이 왼쪽으로 EF가 돼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자 봐. A가 B한테 준 힘, B가 A한테 준 힘은 작용반작용으로 작게 힘 표시하는 거고. 뭔 말인지 알겠어? A가 C한테 주는 힘, C가 A한테 주는 힘은 작용반작용으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이거 지금 예제 4번 문제를 한번 풀어봐봐. 선생님 설명해 줄 테니까 예제 4번을 너희들이 직접 한번 풀어봐봐. 작용반작용. 그래야지.
이거 C가 A한테 작용하는 전기력입니다, 여러분들. 먼저 A는 플러스인 걸 먼저 찾아줘야 돼요. 왜요? A가 마이너스가 되면 B하고 C가 당기니까 BC가 주는 전기력의 방향이 오른쪽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것 때문에 이쪽으로 EF의 힘을 받으려면 왜? 얘가 F고 얘가 F니까 얘가 무조건 플러스가 돼야 된다는 걸 찾아줘야 돼, 처음에. 이해하세요? 오케이. 그지? 이쪽으로 EF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이렇게 해주면 돼. B가 A한테 이쪽으로 힘을 주겠지. 그지? C가 A한테 이쪽으로 힘을 주겠지, 얘들아. 그죠? 그러면 이 힘이 X면 이 힘은 몇 X가 돼야 돼? 전화량이 같으니까. 거리의 힘이 몇 대면? 1대2지, 얘들아. 그럼 몇 X가 돼야 돼? 4X가 돼야 되겠지? 얘가 거리 제곱의 반비례하니까 전기력은 그럼 X 플러스 4X가 몇 F가 돼야 돼요? EF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 X가 몇 F인지 알겠지? 이해가니? 그럼 작용 반작용. B가 A한테 준 힘이 왼쪽으로 4X면 A가 B한테 준 힘은 오른쪽으로 4X가 되겠지? 이해가니? C가 A한테 준 힘이 왼쪽으로 X면 A가 C한테 준 힘 이쪽으로 X가 되겠지, 얘들아. 그치? 그래. 그럼 플러스는 인력이야, 청력이야? 청력. C가 B한테는 이쪽으로 줄 거야. 그 다음에 B가 C한테는 어느 쪽으로 줘? 이쪽으로 줄 거야. 오케이? 근데 이게 몇 F인지 알아. 이걸 통해서 몇 F인지 알아. 이게 몇 F인지 알지? 그럼 이게 몇 F야? 몇 F인지 알지? 이거 합방값이 F가 나야 되겠지? 그럼 이것도 알겠지? 이해가니? 그럼 이것도 알면 이것도 당연히 알지. 오케이? 이거 X 플러스 4X가 2F가 나니까 5X가 2F잖아. 맞죠? 이해갔어요? 그래서 X가 몇 F인지 알면 이렇게 풀어주면 된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뭐? 작용만 작용해. 오케이? 이게 대부분이 다 경우일 수 있는 거야. 입자 3개짜리니까. 그때 이쪽으로 작용 반작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넘겨봐. 자, 예제 5번, 예제 6번, 입자 3개 나오지, 얘들아. 이런 경우일수 문제가 나오는데 되게 중요한 게 나와. 예제 6번 같아.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뭐야? 작용 반작용에 의한 경우의 수. 이거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찾아주는 거하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예제 6번 같은 이거 너무 중요해. 전기력이 너무 중요해. 자, 칠판 봐, 칠판이죠. 칠판 봐. 예제 6번이 전형적인 문제인데 이거 풀이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이제 이해를 시키려고 합니다. 자, 보세요. 이 플러스 4쿨럼의 전하량을 갖고요. 이 마이너스 1쿨럼의 전하량을 가져요. 오케이? 그러면 이 사이에 플러스 입자를 놔뒀을 때 전기력이 0이 되는 구간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플러스 입자를 놔뒀을 때 얘하고 얘는 청력이고 얘하고 얘는 무조건 인력이지, 얘들아. 그럼 이 구간에는 전기력이 0이 존재하는 구간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A 구간, B 구간에서 플러스 입자를 놔뒀을 때 어디에서 전기력이 0이 존재하는 구간이 나타납니까? 플러스 입자에 전기력이 0이 되는 구간. 여기 플러스 놔두면 청력, 인력이니까 청력, 인력이니까 방향이 반대일 거 아니야. 근데 0이 안 나와. 이 구간은 왜?
가까운 놈이 전기력이 전하량이 크니까 더 커. 그러니까 무조건 이쪽 방향에서 얘는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아. 이해가요? 근데 여기 B 구간에 이 지점, 즉 거리의 비가 1대 2가 되는 점은 여기 플러스 입자가 있으면 B에 의해서 인력, A에 의해서 청력이죠. 그죠? 그 전기력이 어때요? 거리의 비가 1대 2면 전하량의 비가 4대 1이면 전기력이 같아요, 여러분들. 여기가 0이야. 오케이? 여기가 0이 되는 지점이야. 여기서 이제 중요해. 전기력이 0이 되는 지점에 왼쪽은 이놈에 의한 전기력이 커요. 전기력이 0이 되는 지점에 오른쪽은 이놈에 의한 전기력이 큽니다. 이거 제발 기억해 주세요. 0을 기준으로 왼쪽과 오른쪽은 전기력의 방향이 무조건 반대야. 반대라고. 근데 이렇게 있을 때 이 0은 0에서 왼쪽은 가까운 얘가 전기력이 더 크고 얘는 이 점은 먼 데는 얘가 더 크다고. 얘가? 자, 봐. 얘들아, 여기에서 전기력이 0이 되는 구간이 나왔어. 전기력 0, 플러스 입자를 놔뒀는데 여기에서 전기력이 0이 됐어. 오케이? 그러면 A가 이것도 마이너스로 안 나왔어. 여기서 전기력이 0이 됐어, 얘들아. 그러면 얘가 무조건 마이너스인지 알아야 돼. 찾아줘야 되는 거야. 전하량이 누가 더 큰 거야? B가 더 큰 거야. 오케이?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 입자를 놔두면 얘는 왼쪽으로 힘을 받아, 오른쪽으로 힘을 받아? 왼쪽. 왜? 얘까지 전기력이 더 크니까. 여기는 플러스 입자 놔두면 얘 거. 이쪽으로 전기력을 받아야 되는지 알아야 된다고. 자, 전기력이 0이 되는 구간에 왼쪽과 오른쪽은 뭐가 틀리다? 전기력의 방향이 반대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 A하고 B가 있어. 여기에서 전기력 0이래. 플러스 입자에 전기력 0이래. 오케이? 그러면 뿔뿔 아니면 마마가 되는 거야. 전하의 종류가 같을 때는 가운데 전기력이 0이 되는 구간이 있어. 오케이? 근데 이 0이 되는 구간에 왼쪽은 이놈의 전기력이 더 큰 거야. 오른쪽은 이놈에 의한 전기력이 크니까 플러스 입자 여기 놔두면 이쪽으로 힘을 받다가 여기서는 0, 여기서는 이쪽으로 힘을 받는 거야. 즉 전기력의 방향이 변화가 되는 곳에 가운데는 전기력이 0이 되는 구간이 있다는 것도 알아야 돼. 거꾸로 얘기하면 문제를 잠깐 볼게요. 전기장의 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예제 12번 봐봐. 오늘 얘들아 1일 테스트는 보내줄게. 너도 풀지 말고 보내줄 테니까 웃으면서 우리 하자. 그림 X축상에 두 점 전화 AB에 의한 점 QQ에서 이건 전기력이 아니라 전기장으로 나왔잖아. 얘들아. 똑같은 거야. 전기장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랬어. 그럼 P하고 Q점에서 전기장의 방향이 반대지 얘들아. 그러면 A가 마이너스면 B가 플러스라는 걸 알아야 되고 전기장도 마찬가지예요. P하고 Q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돼? 전기장의 세기가 0이 되는 지점이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느낌 왔어 얘들아? 전기장의 세기가 어떤 지점? 0이 되는 지점은 무조건 있어야 돼. 전하량은 누가 더 커야 되는 거야? B가 더 커야 되는 거야. 그림만 보면 알겠니 얘들아? 오케이? 이거 이렇게 보는 거야. 이제 칠판 봐봐. 여러분들이 숙제하거나 할 때 이런 게 되게 중요해져요. 여기서 전기장의 세기가 0이 됐잖아. 그지? 전기력도 0이 되는 구간이 이쪽에 있고, 그렇죠? 이번에는 플러스 마이너스야. 플러스 마이너스. 이 중간에
플러스 입자를 어디에 놔둬도 전기력은 다 어느 쪽으로 나가? 오른쪽으로 나가. 맞지? 맞지 얘들아? 이 전기력의 크기가 최소가 되는 구간을 알아야 돼. 이런 게 이제 문제 풀 때 팁이 되는데 여기에 있을 때도 얘에 의한 힘의 방향 오른쪽, 얘에 의한 힘의 방향 오른쪽이니까 오른쪽으로 힘을 받을 거 아니야. 근데 이 합력의 크기가 최소가 되는 구간이 있어. 최소가 되는 곳은 뭐냐? 필기 A, B의 전기력의 크기가 같은 구간이다. 이건 여러분들이 계산할 필요 없이 이런 것도 외워서 풀어주면 좋아요. 여기서는 어디가 되냐? 여기입니다. 전화량이 지금 몇 큐 나왔어? 플러스 4쿨롱, 마이너스 1쿨롱 나왔지 얘들아? 그럼 전기력은 거리 제곱의 관비례하고 전화량에 비례하잖아 얘들아? 전화량의 비가 4대 1이면 거리의 비가 2대 1이 되는 구간이 전기력이 A에 의한 전기력하고 B에 의한 전기력이 같겠지? 이해 가니? 여기 그리고 어떻게 되냐? 플러스 입자가 전기력이 점점 약해지다가 다시 일로 가면 갈수록 전기력이 세져요. 어차피 이런 것도 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나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래프로 무조건 중요해요. 이렇게 나와요. 그럼 봐. 얘가 오른쪽으로 받는 x 방향이 플러스라고 했었어 얘들아. 플러스. 오케이? 오른쪽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했어. 여기서는 다 오른쪽으로 힘을 받지. 그러니까 0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떻게 돼야 돼? 위쪽에 있어야 돼. 근데 최소가 되는 지점이 지금 어디 있어야 돼? 거리의 비 2대 1인 구간에 있어야 되는 거야. 뭔지 알아? 그럼 이 그래프만 보고도 이게 플러스고 이게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 이쪽이 전화량이 크다는 걸 알아야 된다고. 그래프 보고 이해 갔어 얘들아? 봐. 그리고 이거 어떻게 되겠어? 여기는 이쪽에서 전기력이 0이 되는 구간이 존재했지. 여기가 전기력이 0이 되는 거에 플러스 4쿨롱 마이너스 1쿨롱이면 거리의 비 몇 대면? 2대 1인 구간에서 전기력의 크기가 0이 됐잖아. 그치? 0인데 이쪽은 누구 게 더 썼어? 더 셌어. 얘 게 더 셌지 얘들아. 그러면 인력이야 청력이야? 마이너스 플러스면 인력이야 청력이야? 인력. 즉 여길 기준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돼. 0 아래에 있어. 마이너스 방향으로. 왜? 오른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했고 왼쪽 방향을 마이너스라고 했으니까. 그치? 그러면서 어딜 지나? 0을 지나. 그러면서 여기를 지나면 어떻게 돼? 이놈의 AR이 더 세니까 이쪽으로 힘을 받겠지 얘들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아 이거 잘못 그렸어. 미안. 이렇게 되는 거야. 0의 수렴을 했죠. 왜냐하면 무한대로 가면 전기력 0이 되니까. 계속 커지는 게 아니라. 이해가? 즉! 그래프가 만약에 저런 게 이렇게 나왔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아,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고 그 다음에 이게 전화량이 크고를 그래프 보고 찾아줘야 된다.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런 대표적인 유형이 얘게 7번이야. 22학년도 수능 19번 힐러 이용의 문제다. 그래프 보고 막 찾아줘야 된다고 이런 거. 전화량 비교해 주고. 이해갔니? 그래서 요것도 선생님이 다음 주에 문제풀이를 좀 해줄게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순서는 좀 뒤바뀌었는데 시험 문제는 선생님이 일단 줄게요. 그런 유형들의 문제들이 많으니까 시험 문제 줄 테니까 일일 테스트하고 주간 테스트를 주고 그거를 답을 선생님한테 같이 보내주시면 돼요. 그리고 숙제는 프린트 다음 주에 가져오셔야 됩니다. 이거 프린트는 안 풀어도 돼. 선생님이 풀어줄 거니까 같이 풀 거니까. 문제 풀고 갈까 이거? 내가 너무 무리했지? 미안하다. 너무 네, 기분 좋게 해야겠다. 그러면 이거 풀고 가라는 얘기 안 할 테니까 이거 잠깐 쳐다봐. 32번. 어떤 느낌적인 느낌인지 알겠어? 32번. 31번. 어떤 느낌적인 느낌인지 알겠어? 그래프 보고 할 수 있겠지 얘들아? 전기력이 0이 되는 구간이 되게 중요합니다. 전기력이 0이 되는 구간. 근데 내가 안 한 게 뭐냐면 이런 거. 18번. 응? 역학이 또 나와요. 그래서 근데 이거 하나도 안 어려워 얘들아. 이거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하나도 안 어려워. 왜? 가속도는 뭐야? 가속도 크게 비교할 거거든? X축하고 Y축으로. 가속도는 뭐분의 뭐야? M분의 F지. 그치? M분의 F지. M분의 F. 근데 아까 전에 F는 전기장에 색이 있을 때 Q2였지 얘들아. 그치? 그럼 Q2 여기 막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막 가속도 구하고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처음 속도, 나중 속도, 가속도 알면 나머지 것들 막 구하는 막 그런 문제가 나와요. 알겠죠? 그 18번에다가 n분의 q만 적어놔. 보내줄게. 진짜. 20번 문제도 등가속도 운동이고 18번, 20번 이런 건 등가속도 운동이야. 등가속도 운동. 균일한 전기장 이렇게 나오면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테스트 드리고 보내드릴게요.